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2박 3일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영남권,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 이 5개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아미고 회원들과도 속 깊은 대화를 했고 또 많은 자유파 국민들로부터 이런저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딱 정리하자면 2가지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가 회동을 하는데 이제 2년 만에 회동이죠. 회동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어떤 경우에도 2가지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최상병 특검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뭐냐? 25만 원 민생지원금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 2가지를 받는 순간 정권은 탄핵 국면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대통령은 탄핵 국면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나라는 결단나게 된다. 나라는 절단나게 된다. 선거 패배 후에 만나는 회동이니까 대통령이 부담을 안고 만나는 자리일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힘들더라도 최상병 특검 25만 원 민생지원금만은 거부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정말 펄펄 끓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영남권 자유파의 민심을 제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 고성국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25만 원 민생지원금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회동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특검 그거는 여야가 국회에서 의논할 입법사안이지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합의하고 자시고 할 그럴 사안이 아니다. 이런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가장 강조해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 2가지 최상병 특검과 민생지원금 25만 원 그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받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받을 수가 없는 문제.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절대 받을 수 없는 이것을 이재명이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 1시간 회동을 하면 거기서 무슨 합의가 나오겠는가? 합의가 없는데 어떻게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고 또 이후에 또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객관화시켜서 보여준다는 데 의미를 두고 이런 구체적인 이슈, 사안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합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예측들입니다. 예, 조선일보는 뭐 내용적 합의 없어도 된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어쩌다 한번 만나는 게 아니라 정례적으로 만나는 것에 합의만 하더라도 큰 성과가 될 것이다. 예, 다들 기대 수준을 낮추면서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예, 오늘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는데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차담 형식으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차를 한잔 하는 걸로 해서 형식이 갖춰졌어요. 시간은 1시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나 서로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이 많을 경우에는 시간 구애 없이 있는 얘기를 다 해보자. 당연히 의제 제한 없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의제 제한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이게 무슨 외교냐? 요즘은 외교도 그렇게 안 한다. 정상들이 만나서 모든 문제를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요즘 정상외교 시대의 추세다. 외교도 그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배석자는 3명씩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옆에 앉을 배석자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이도훈 홍보수석입니다. 이재명이 옆에도 뭐 3명이 앉겠죠. 자, 이 자리에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 2가지만은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 2가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상병 특검인데, 자, 제가 여러 차례 논평했습니다만 군내 사망 사건은 2022년 문재인 때 종북 주사파가 주도해서 군내 사망 사건은 군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없도록 법을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민간 경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좌파들은 이종석 국방장관이 직권남용을 해서 수사에 외압을 가해서 뭐 누구는 빼달라 뭐 이런 식으로 외압을 가해서 사태가 이렇게 됐다고 공격하고 있는데, 군 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무슨 수로 외압을 가합니까? 민간 경찰이 수사하는 사안이라니까. 지금 수사 중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국방부 장관이 경찰에다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종석 국방장관과 관계자들을 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노리는 특검인데, 그 문제 관련해서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수사권이 없는 군의 국방장관이 무슨 수로 수사에 외압을 가냐 말이에요. 그게 특검 불가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지금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동훈 변호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 공수처장 이제 추천을 했어요. 아직 임명은 안 됐는데. 근데 어쨌든 이 오동훈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가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도 이 사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공수처의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석 국방을 고발해서 사건이 성립된 거거든요. 그러면 특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존의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수사 또는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해서 원래 밝혀져야 될 그림이 이만큼인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요만큼만 밝혀내는 것 같아서 경찰의 수사, 검찰의 수사, 공수처의 수사를 못 믿겠다 했을 때 추진하는 것이 특검입니다. 근데 지금은 경찰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공수처도 이제 정신 차리고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온 시점, 공수처의 수사가 끝나서 너무 수사가 부실해서 도저히 이걸로는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된다 했을 때 추진하는 거가 특검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특검은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냥 대통령이 특검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 여야가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입법사안이지 행정집행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집행사안이 아니고 입법사안인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특검법 받아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특검법 받아주세요라고 이재명이가 얘기하려면 그 상대는 국민의힘의 지금의 윤재혁 권한대행이에요. 여야 간에 협상하고 밀고 당기고를 하는 입법사안이지 이게 행정집행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해서만 법을 통과시켜온 관례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회동에서 이재명이가 최상병 특검을 들고 나오면 이거는 원칙에도 맞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유로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말씀을 몇 분이 하셨어요. 뭐냐? 군 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없다. 그걸 종북주사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수사단장이라는 사람이 무려 100명 넘는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한답시고 사실상의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0명 넘는 관계자, 160명 가까이 된다 그러던데요. 이 관계자를 만약에 진짜로 불러서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했다면 바로 이 수사단장이 직권남용을 한 겁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했으니까.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이종석 국방장관이 아니라 그 수사단장이다. 이런 제기까지, 문제 제기까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특검으로 몰아갈 겁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이재명과의 회동에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러거든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분명한 원칙 견지를 해야 한다. 이게 자유파 영남 민심의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5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문경에서 경북 문경에서 작은 자영업 하시는 분이 전화를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전화까지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꽃밭으로 장식돼 있다. 25만 원이라는 달콤한 꽃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대한민국이 지옥으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현금 살포 포퓰리즘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1,000조 넘게 빚을 만들어 놔가지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판에 다시 달콤한 현금 뿌리기를 위해서 13조를 추경을 해야 된다. 다시 돈을 찍어내야 된다. 이 주장을 지금 이재명이가 뻔뻔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경제는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가야 된다는 게 투철한 인식이에요. 이거는 국가가 돈 찍어서 돈 뿌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 경제를 죽이고 망치는 거예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도 맞지 않고 제2의 베네수엘라로 전락할 것이 너무나 뻔한 지옥의 문이 기다리고 있는 이 25만 원 민생지원금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자유파 국민들의 민심도 제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회동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최상병 특검이나 25만 원 민생지원금 같은 걸 받아주기 위한 자리여서는 절대 안 된다. 트럼프도 김정은이를 만났을 때 bad 딜보다는 no 딜이 차라리 낫다. 그리고 회담을 결렬시켰어요. 그때 결렬시키지 않고 김정은이한테 끌려다녔으면 지금의 한반도 안보 상황은 훨씬 더 위험해졌을 거예요. 전 똑같이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재명과의 회동에서 배딜이 만약에 강요된다면 차라리 노딜하는 것이 낫다. 물론 앞으로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 국가를 살리기 위한 올바른 국정운영 방향성 속에서 만나야지 대한민국을 망치는 회동이 돼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자유파 국민들의 민심을 전합니다. 적어도 이번 회동에서 이재명이가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들 최상병 특검과 25만 원 민생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대한민국 법치라는 측면에서도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